서로의 세계를 알게 되다. 그날 이후 유진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을 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삽니다. 생수 한 병, 껌 한 통, 그리고 카운터를 유심히 봅니다. 하지만 박현우는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유진은 비서에게 물어봅니다. 이 근처 편의점 알바생 명단 구할 수 있어? 비서가 당황합니다. 네. 왜 그러시는데요? 됐어. 내가 직접 찾을게. 유진은 차를 몰고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닙니다. 강남, 서초, 송파. 하지만 현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입니다. 유진은 우연히 물류센터 앞을 지나갑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박현우입니다. 유진은 차를 세웁니다. 창문을 내립니다. 박현우 씨, 현우가 놀라서 돌아봅니다. 유진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립니다. 아, 한유진 씨? 잠깐 시간 있어요? 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가야 해서. 오래 안 걸려. 잠깐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주문합니다. 현우는 사양하다가 결국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받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유진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다칠 수도 있었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현우는 손을 내젓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유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현우는 그녀를 자세히 봅니다. 화장을 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날 일 때문에 많이 놀라셨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립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입니다.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제 뒤에 있는 것들을 원했죠. 현우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도왔다고 했어요. 유진이 현우를 봅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현우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나기 시작합니다. 유진은 현우의 퇴근 시간에 맞춰 물류센터 근처에 나타납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유진이 놀라서 묻습니다. 집에요? 네. 아버지께서 당신 이야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누구랑 그렇게 자주 만나냐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주말 오후 유진은 현우의 집을 찾아갑니다. 낡은 빌라 2층입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 앞에서 멈춥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현우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유진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룸만 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누추한 집에 오셨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유진이 돌아봅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박승호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입니다. 유진은 순간 숨이 막힙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고, 그 친구구나. 우리 아들이 자꾸 이야기하더니 승우는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웃을 수 없습니다. 그의 다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현우가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 현우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승우가 유진에게 반찬을 권합니다. 유진은 조용히 먹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식사 후 승우가 커피를 끓입니다. 현우가 설거지를 합니다. 유진은 작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승우 사진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말이오. 승우가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사고 전이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30년도 더 됐소이다. 승우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산길에서 차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 달려가 보니 사람들이 차 안에 갇혀 있더라고. 유진의 손이 떨립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리고 아기까지.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끌어냈지. 그런데 그때 바위가 굴러떨어졌소. 이 다리를 덮쳤어요. 승우는 자신의 다리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뭐 그래도 사람은 살렸으니까 그걸로 됐지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재벌집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이름은 잘 모르겠소. 그때 한번 보고 다시는 못 봤으니까. 보상은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준다고 했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식이 없더라고. 뭐 바쁜 사람들이니 그럴 수도 있지. 승우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소. 그냥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현우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옵니다. 유진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유진 씨, 괜찮으세요? 유진은 얼른 눈물을 닦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먼지가. 하지만 현우는 압니다. 그게 눈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유진은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쥐고 있을 뿐입니다. 30년 전 사고. 그때 구조된 사람은 큰아버지 한도윤과 큰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큰오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한 사람이 박승호였습니다. 하지만 한성그룹은 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진은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기록 찾아줘. 한도윤 전무 관련된 거. 네. 지금이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습니다. 유진은 다시 현우의 집을 올려다봅니다. 2층 작은 불빛이 보입니다. 미안해요. 그녀는 작게 속삭입니다. 미안해요. 현우 씨. 유진은 이제 압니다. 자신과 현우 사이에 오래된 빚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회사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비서가 보내온 자료를 봅니다. 30년 전 사고 기록입니다. 사고 보고서, 병원 기록, 보상 협의 문서,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보상금은 분명히 책정되었습니다. 5억 원. 당시로서는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박승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누군가 막았습니다. 서류에는 서명이 있습니다. 한상훈. 현재 한성그룹 부회장이자 유진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유진의 손이 떨립니다. 설마,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자료를 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찾아냅니다. 한상우는 사고 직후 보상금을 가로챘습니다. 사건 기록을 조작하고 박승호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회사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유진은 자료를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박승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그 대가로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유진은 결심합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박승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그리고 현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만큼은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이 결심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재벌가 내부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